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입니다. 저는 2011년, 딱 11년 전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 전까지는 사실 민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이었거든요. 박원순 시장의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승리함으로써 야권이 자신감을 좀 회복했고, 그때 그 민주당 바깥에 있던 혁신과 통합이 총선 앞두고 결합을 했잖아요. 10년 뒤에 다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겼으니까 그 흐름이 이제 반전되느냐, 그런 그 중요한 그 포인트죠. TBS 네. 김어준 지금 진행자에 대한 그것도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죠.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사실 낙검수가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잖아요. 지난 10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볼 때 2011년부터 그 흐름이 시작됐다. 그 흐름이 지속될 거냐, 꺾일 거냐. 제가 왜 2011년하고 내년을 얘기를 했냐면 2011년에 아까 제가 낙검수하고 혁신과 통합을 얘기를 한 게 어떻게 보면 2011년에 그 구축된 그 신주류, 민주당의 신주류, 그러니까 사실은 주류교체 전쟁의 승리를 이끈 주체들 아닙니까? 그래서 내년 선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시 이제 그 반전이 일어나는 10년 만에 그런 선거가 될 거냐,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거다, 그렇게 보고 있죠. 만일에 그 선거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이낙연 대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. 그건 마치 2011년에 홍준표 대표가 7월 4일 날 당대표가 됐다가 12월 27일 날 박근혜 비대위로 넘어간 것처럼 서울시장, 부산시장 선거를 지면 전당대회를 하게 될 건지 아니면 비대위 얘기가 나올 건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. 보수 정당이 지금 전국선거 4개를 연속으로 졌잖아요. 보궐선거의 의미는 일단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성적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? 무소속의 박원순이라는 분, 이분이 시민운동 하던 분이죠. 서울시장 선거 전까지 가장 큰 현안이 뭐였냐면 박원순의 민주당 입당이에요. 민주당으로 입당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운동하기가 어렵다. 근데 만약에 그때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했으면, 민주당 박원순 후보였으면 어땠을까요? 저는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좀 봅니다. 무소속 박원순이었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이제 그 일부 보수층의 표까지도 끌어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. 안철수를 둘러싸고도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죠. 민주당으로 한정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가 지금은 조금은 앞서 있을 것으로 보이고, 이재명 후보는 그 캠페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대권 레이스로만 보면 조금 오버페이스인 것 같아요. 만약에 김경수 후보가 뭐 그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. 무죄를 받아야 되고, 그래서 대선 본인이 뛸 의사가 있어야 되고, 의사 의지가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이제 뭐 집단적으로 뭐 친문해서 이제 김경수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집단적 결의가 있어야 되고, 뭐 그렇게 하면 호남에서도 야, 이게 역시 그 문재인 대통령은 PK 정권이구나 하면 이제 그 호남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,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. 서울시장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. 새로운 인물이 된 적이 없어요. 나이가 그렇고, 김종인 비대위가 뭐 임기를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뭐 본인 나온다 그러면 대중적인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되질 않잖아요. 그렇게 하는 순간 저는 분열이 될 거다.